관련 세제 및 임대차 3법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이상영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오해한 건 아니냐. 물론 이제 누진과세라는 것이 특히 부동산 같은 이제 자산에 대해서 일종의 불로소득 환수라든지 부유세적인 기능, 어떤 그 주거 안정의 어떤 이런 가격 안정의 어떤 관점 이런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조세라는 것은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방의 재원으로서의 기능, 그래서 지방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자치의 재원이지 나머지 기능은 사실은 부수적인 기능입니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그런 재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으로서의 세제라는 관점보다는 소득의 형평성이나 부유세적 기능, 가격 안정 기능 이걸 우선시하는 쪽으로 모든 세제를 바꿔왔다는 거죠. 특히 주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의 특성이니까 이런 누진과세나 다세 중과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부담의 능력에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세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최우선의 조세의 어떤 구조를 만드는 정책의 최우선의 과제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저는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과세 기준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가격을 공시를 다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그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2005년의 개편을 통해서 실거래가라는 걸 도입을 하고 부동산 유형별로 이제 주택과 나머지 간의 과세 체계가 분리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에 가하는 과세 체계와 비주택에 대해서 해주는 과세 체계가 너무나 다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비주택을 가진 쪽은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고 주택을 가진 쪽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 역시 지역이나 가격대별 주택의 세부 유형에서도 비슷한 형평성의 문제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면 세제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국가 예산에서 이런 주택이나 이런 분야는 어떻게 쓰이느냐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 전체 이 각국의 세출 예산 중에 보면 주택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미국, 일본도 비슷한 수준이고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주택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비율이 미국이 5.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예산 쓰는 것보다 감면하는 금액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감면하는 게 0.4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택 예산이 6.2나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택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6.2의 상당 부분은 주택도시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청약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뭘 가지고 깎아줬냐면 전부 자가주택과 관련된 감면을 해준 것이죠. 그 대출 이자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또는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금들을 깎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선진국의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을 하게 하고 또 임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제 감면을 해주지 이런 식으로 그 주택에 대한 세금을 자꾸 올려서 무엇인가 주택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킨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나라는 사실상 굉장히 보기 드문. 전부 주택 수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임대주택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금을 주택 수로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저는 이거는 주택 가액이나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꿔버려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너무 큰 부작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